네, 안녕하세요. 센생이 은싸입니다. 지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우울한 그러한 영상이 되겠네요. 중간고사 끝나고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슬람 하면 우리가 이제 IS 이런 거 많이 떠올릴 텐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국가가 어떻게 세력을 확장했는지, 그다음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그러한 국가들, 왕조들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또한 세계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긴 하지만 선생님도 이슬람 자세히 모르니까요. 네, 발표자분들 잘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정치사, 다른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이제 이슬람 왕조가 처음 생겨났던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슬람 그 지역, 6세기 그 지역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었죠. 그 지도 여러분들 109쪽에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인도와 그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 동로마인데요.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서로 대립하면서 그 사이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서로 교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새로운 교통로의 개척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다시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사이에 위치했었던 이쪽 지역, 아라비아 반도라고 부르는데요. 이쪽 지역에 새롭게 이러한 두 사이에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발전하는 도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도시가 메카, 메디나 이러한 도시들이 이제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인 계층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상업이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부의 이제 귀족들만이 이제 많은 이제 이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상인이었던 무함마드 알리,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이 창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났던 곳이 이제 메카인데,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메카를 성지로 여기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랑 기존에 이쪽 지역에 있었던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을 창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배격하고 그 다음에 신 앞에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존의 이쪽 지역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보수적인 귀족층들이 이 이슬람교를 탄압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탄압을 피해서 이 메카 지역을 떠나서 바로 메디나 지역, 지도로 보시면 이제 좀 메카 밑에 지역이 있고요. 위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이 헤지라는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방금 이슬람교가 만들어졌던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을 한 것이죠. 피해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이슬람교가 세력이 확대되고 그 확대된 세력을 바탕으로 이슬람교가 처음 만들어졌던 메카에 공격해 와서 이 메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세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이런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무함마드가 죽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이제 뽑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무함마드 이후에 나타난 그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칼리프라고 부르고, 이 칼리프가 이제
4대에 걸쳐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32년에서 661년까지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칼리프가 이제 정치 부분과 함께 종교 부분을 모두 다 함께 장악을 했었는데요. 4대 칼리프가 암살로 죽게 됩니다. 먼저 이 내용 먼저 설명을 하면,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요, 이 오른쪽에 있었던 사상왕조를 복속시키고 또한 왼쪽 지역의 이집트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방금 선생님 얘기했듯이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이제 살해되면서 누가 이제 칼리프에 오르게 되냐면 무아위야라고 하는 사람이 칼리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기존까지는 이제 칼리파라고 하는 걸 선출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아위야 이후에는 이 칼리프가 이제 세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시대를 이제 맞게 되죠. 자, 다시 혹시나 여기까지 이해 안 되셨을까 한번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자,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개창이 되죠. 그러면서 헤지라라고 하는 사건을 겪게 되고 다시 한번 메카를 점령하면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죽고 난 이후에 정통 칼리프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는 칼리프를 선출했던 시대로서 사사왕조 지역까지 복속시키고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4대 칼리프가 죽게 되면서 새롭게 우마이야 왕조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우마이야 왕조는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 이제 수도가 계속 나올 텐데요. 수도를 꼭 잘 알아주세요. 지금까지 나온 지역은 메카, 메디나였다면 이제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메카, 메디나보다 좀 위쪽에 있어요. 다마스쿠스에다가 수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우마이야 왕조가 형성되게 되자 지금도 사실은 이슬람 이제 여러 가지 다툼들, 분열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이 수니파와 시아파인데요. 기존에 그 알리의 무함마드 알리의 후손, 그러니까 아까 4대 칼리프가 죽었죠. 그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위를 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아파입니다. 근데 지금 우마이야 왕조는 세습에 의해서 새로운 그런 왕조가 형성이 됐잖아. 그래서 얘들이 다수로서 수니파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보세요. 4대 왕조 알리가 죽었어. 근데 무함마드 이후에는 선출에 의해서 칼리파가 선출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알리가 죽고 났단 말이야. 알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시아파는 그 알리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 칼리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칼리프가 이 우마이야 왕조, 즉 이름도 어렵죠. 무아위야에게 넘어가면서 걔네들이 이제 세습을 하게 되는데 걔네들이 옳다 정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니파죠.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수를 차지했던 건 수니파고요. 계속적인 이제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이런 우마이야 왕조는요,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서 얘네는 아랍인 우월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복민들을 똑같이 대우해주지 않았던 거죠. 굉장히 자기네들 즉 이슬람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우마이야 왕조 시대죠. 이 우마이야 왕조는요, 저쪽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 지역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다음에 배울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로마 이후에 나타난 왕국인데 왕조인데요.
걔네 이제 서양 세력과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서로 엄청나게 막 퍼져나가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동으로는 아마 여러분 인도 배웠을 거예요. 델리 술탄 왕조라든지 이런 거. 이슬람이 이제 인도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서쪽으로는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쪽으로 막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랑 한번 맞붙게 됩니다. 그 싸움이 바로 투르푸아티의 전투예요. 여기에서 프랑크 왕국이 이것을 막아내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이슬람이 유럽 그 땅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은 전투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이게 우마이야 왕조 때 일어난 팩트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는 힘드네요. 방금 살펴봤듯이 아랍인 우월주의로 인해서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아파들 역시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시아파와 비아랍인들이 도와줌으로써 아바스라고 하는 가문이 새롭게 우마이야 왕조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아바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기게 되죠. 바그다드는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다마스쿠스보다. 바그다드로 옮기게 되고요. 이 우마이야 왕조와는 다르게 바로 이슬람 교도라면 아랍 이런 거 상관없이 평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세력이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게 더욱더 퍼지게 되고요. 범이슬람 제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중국은 당나라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중국과도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바로 탈라스 전투죠. 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제 탈라스는 당과 이제 그 위에 지역에서 이제 사이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승리를 하면서 동서교역로를 바로 이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유명한 전투가 바로 탈라스 전투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네. 잘 따라오세요. 자, 무함마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슬람 제국이 이슬람 국가가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바스 왕조 역시 그렇게 오래 가지만은 이제 못하게 됩니다. 이제 위기를 계속적으로 맞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근데 750년에서 1258년으로 생각보다 좀 긴 그런 왕조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바스 왕조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자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몰락했던 이 우마이야 왕조는 바로 이 이집트 지역으로 피신을 떠나게 되고요. 이들은 그래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만들게 되죠. 이들은 수도 코르도바에 수도를 만들고 본인들 역시 우리가 칼리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얘네는 코르도바, 여러분들 지도로 보시면 약간 이집트 위쪽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쪽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 후 우마이야 왕조가,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인 거예요. 동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가 생각보다 계속 오래 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아바스 왕조가 있을 때 파티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잠깐 생겨요. 이 파티마 왕조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형성이 되게 되고요. 본인들도 칼리프를 칭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바스 왕조도 칼리프고 후 우마이야 왕조도 칼리프고 그다음에 파티마 왕조도 서로 자기네들이 칼리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나라가, 세 개의 왕조가 서로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바스 왕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힘이 약해지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아바스 왕조가 이제 부하이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부하이 왕조는
바그다드를 점령을 하죠. 근데 아바스 왕조가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하이 왕조가 이제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가 이 부하이 왕조의 이제 지배를 받는 거죠. 수도가 점령당했으니까 뺏긴 거야 수도를. 그런데 이때 이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러한 세력이 와서 이 부하이 왕조를 몰아내고 바그다드를 다시 한번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에서 이 셀주크 투르크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바로 이 셀주크 투르 민족에게 주게 되죠. 술탄은 이거예요. 칼리프를 보호해주는 군주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제 칼리프가 원래는 종교적 지도자죠. 근데 얘가 정치까지 맡았었는데 정치적 힘이 약화되니까 셀주크 투르크가 와서 부하이 왕조를 몰아내주고 바그다드를 다시 찾으면서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아바스 왕조로부터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까지도 정복을 하게 되죠. 누가? 셀주크 투르크가. 하지만 이 셀주크 투르크 역시 결국엔 비잔틴 제국이 이제 이쪽에 있거든요. 비잔틴 제국과 대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군대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셀주크 투르크로. 그러면서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셀주크 투르크가 약화되게 됩니다. 이후에 결국에는 13세기 즉 1258년 바로 아시아의 짱 바로 몽골이 이쪽 유럽까지 다 진출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때 이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 의해서 아바스 왕조가 멸망을 하는 거죠. 되게 어려워요. 저 혼자 이해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좀 길겠죠? 멈추면서 보세요. 자, 다 끝났어요. 이제 문화만 남았는데요. 자, 이쪽에 다시 한번 선생님 복습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아라비아 반도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이 있어요. 동로마. 얘네 둘이 대립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이 중간에 위치했던 아라비아 지역이 무역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을 하는데 이 상업에 대한 이익을 일부의 사람들만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함마드가 우상을 배척하고 평등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죠. 하지만 탄압을 받게 되어서 헤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피난 시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메디나에서 결국에는 교세를 확장한 무함마드 세력은 메카를 점령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모두 다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무함마드 이후에 바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를 우리가 칼리프라고 부르고 이 칼리프를 선출하면서 바로 4대 동안 정통 칼리프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세력을 더욱더 확대하게 되죠. 사산 왕조를 복속시키고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면서 세력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국에 칼리프에 대한 누구를 칼리프로 세우냐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결국에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게 되고 수니파 중심의 우마이야 왕조가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아랍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더욱더 교세를 확장하고 결국에는 유럽 지역에 있는 프랑크 왕조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유럽까지는 진출하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저항으로서 비아랍인과 시아파들이 힘을 합쳐서 아바스 왕조를 돕게 되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의 수도를 정하고 이슬람교도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세력을 더욱더 확대하게 되고 당과의 탈라스 정토에서 승리하면서 동서무역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많은 힘을 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를 이끌었던 후 우마이야 왕조 이것을 계승했던 코르도바 지역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칼리프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한 파티마 왕조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다가 본인들이
칼리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로 아바스 왕조의 그러한 권위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부하의 왕조가 바그다드를 점령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셀주크 투르크가 찾아주게 되면서 술탄이라고 하는 우리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칭호를 아바스 왕조로부터 받게 되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이 이슬람 왕조를 잘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야. 그리고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티움과 싸움을 하게 되면서 유럽의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바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약화되고 결국에는 저쪽 중국 지역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쪽을 싹 쓸어 다 먹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굉장히 어렵죠. 마지막 이슬람사회는요 후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요 상업을 중시합니다. 학문으로는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번역하게 되고요. 이분 할둔의 역사소설,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 아마 이거 몽골 배울 때 살펴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건축과 미술도 발달을 해서요. 그리고 그림 보시면 좋겠는데요. 모스크 양식, 둥근 지붕과 그 다음에 뾰족 탑,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무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려한 세밀화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분 신화의 의학전범이라고 해서 의학이 발달하고요. 자연과학도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면서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인도 여러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이슬람 제국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좀 오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요즘에 우리가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좀 더 우리 조사를 해서요 이슬람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자가 해주면 제일 좋겠죠. 네.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유식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